I do think the company's at an inflection point though. And I saw that. I saw a couple of things, that I think the market was misinterpreting. It went through a little bit of a public nasty battle with Novo. And I think we're in a better place there. But I think that was a little bit of a distraction in terms of what HIMSS is trying to do long term and trying to build. I also think that they've put some pieces in place from a capital perspective,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that just have formed an inflection point for the company. 네, 요즘 힘스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인트로에서는 이 힘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죠. 데이비드 웰스의 인터뷰인데, 이분이 힘스가 한창 하락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24쯤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저는 더 낮은 구간에서 이제 멤버십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매수를 말씀드려왔고, 평단을 더 낮추면서 수량을 더 늘려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제가 힘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좀 공개적으로 2번 정도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대본 없이 편하게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제 생각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이제 힘스 사건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고비 알약 출시 때부터 난리가 났죠. 이때 노후에서 소송 들어오면서 FDA까지 조사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때 완전 힘스가 아예 망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14쯤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자연스럽게 들었던 감정은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공개된 정보로 이런 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리서치를 하긴 했지만, 제가 미국의 의료계 정보나 그런 법을 다 구조를 다 파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로 좀 그냥 제가 평소대로 하는 것처럼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또 GLP-1 사업이 아예 0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될지 그렇게까지 가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힘스 매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크게 참고되었던 것 중 하나가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제가 팬딩 멤버십에서 연재하는 이 인사이더 테크 리포트에선 기관들 리포트를 해석하는 그런 컨텐츠를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프리스에서 한창 이 힘스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 관련 제약 법조계 인물들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때 사실 가장 쟁점이 이 GLP-1 비즈니스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거냐였죠. 이때 이제 이 법조계 인물들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소송이 걸렸다고 바로 사업 중단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적어도 한 2-3년 정도 동안은 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동안은 힘스가 GLP-1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특히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힘스를 상대로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려면 여기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러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좀 업계 코멘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소송이 걸려도 힘스가 원한다면 GLP-1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은 힘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또 이외로도 FDA랑 법무부까지 개입한 것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죠. 만에 하나 힘스가 관리를 똑바로 못했다라면 극단적으로 압수 금지 명령 같은 것까지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평소에 경영진들 스타일을 보고 판단했을 때 특히 또 저에게 확신을 줬던 게 이 FDA 전 부국장 출신이 지금 이사회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 사람이 자기 커리어를 걸고 불법 원료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수상한 짓을 했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노보 노디스크가 힘스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금 알약 미국이도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구독하는 연 15,000파운드 정도 하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리포트인데, 분명히 굉장히 비싼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내부 업계 사정을 제대로 보는 데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토대로 그래도 지금까지는 좋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힘스를 계속 가져간다, 정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 주가가 막 $14, $15 이쯤 했을 때 상당한 할인 구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이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구글 시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라이브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스가 팔란티어 비중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좀 해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고민만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 리밸런싱을 할 생각으로 당시 10달러대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한 건데요. 뭐 상황이 계속 좋다면 굳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지금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팬딩 멤버십은 유료 서비스인 만큼 저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힘스가 리스크가 커졌을 때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얘기는 뭐 크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혹은 좋은 기회다,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기회인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다행히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힘스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한창 이슈인 펩타이드 관련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힘스 주가가 많이 좌우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전히 힘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계기로 알게 된 거는 힘스가 정확히 본인들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시대를 바꿀 것 같은 기업에 올라타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혹시 이런 방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올바른 장기 투자자로서 같이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테슬라 또 팔란티어 영상 올렸을 때 손절하고 반도체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자, 저는 일단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무조건 우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단기 투자로 꾸준히 오랫동안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실력이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 투자 철학에서 테슬라 그리고 뭐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를 손절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뭐 해박한 막 지식이 있고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테슬라 주가가 빌빌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반도체를 투자했으면 그게 얼마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 걸까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테슬라나 팔란티어 정도 지금 국가 권력급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손절로 마무리할 그럴 기업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식의 마무리가 과연 맞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럴 기업이 아니죠. 지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로보택시 시작하려고 막 차고에서 차 쌓아놓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고 뭐 이게 지금 정말 사이클성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그 업계의 관점에 있어서도 확신이 있으셔서 그에 따라서 테슬라를 손절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본인들의 철학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테슬라 주가랑 반도체 주가를 보니까 옮기는 게 맞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 과연 그런 식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운영을 한 3년간 하고 있는데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힘스 건처럼 엄청난 하락이 있었을 때 오히려 펀더멘탈 점검을 제대로 하고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방식이고 지난 8년 정도를 이렇게 시장에서 버텨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될 텐데요. 과연 좋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